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돌진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초보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라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매일 느끼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저는 남편도 같이 키우는 기분이라 가끔 속이 터지는데요. 원래 남자들은 결혼하면 그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뱉어내는 건가요? 이러다가는 저희 아들이랑 금방 동갑되고 더 정신 연령이 어려질까 슬슬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참 착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최면 같지만 이만한 사람이 없지 하는 마음으로 3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왕래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의 지나친 이기심에 이혼까지도 고민하다 아이도 있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남편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과 합의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이나 명절에는 시댁에 가지 않고 있어요. 저희 시댁은 충남 보령이라 거리가 좀 있는데 제가 안 간다고 남편까지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남편이 원하면 남편만 시댁에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행히 시아버님과 시누이는 저를 이해해 주셔서 괜찮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며느리도 못 부려먹고 사냐며 제 욕을 입에 달고 사실 정도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어째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약올라 하셨어요. 맹세하건대 제가 일부러 시어머니 속을 뒤집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리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지만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이건 개념도 없고 아주 못돼 처먹어서는 네 친정에서는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부모 욕, 자식 욕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기엔 저도 억울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었으니까요. 이렇듯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이기적이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최대한 얼굴 보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시댁에 발을 끄는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저도 제가 결혼 2년 만에 시어머니와 절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제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부부예요. 친구의 친구로 우연히 한번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홀딱 반해서 2년을 쫓아다닌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었는데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죠.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잘해주니 제 마음도 흔들리더라고요. 게다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점점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여느 커플들처럼 투닥거리며 길다고 하면 긴 4년 넘는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큰돈은 아니지만 서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고 양가의 도움받지 않고 소박하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저희 결정을 반겼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누이가 그해 결혼을 한 터라 집안에 여유가 없으셨거든요. 그래 원래 결혼이란 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거다. 그게 재미지. 처음부터 욕심낼 거 하나 없다. 살림도 하나하나 장만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안 그래요 여보? 당신은 좀 호들갑 좀 떨지 마.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나야 너희 뜻이 그렇다면 고마운데 어찌됐든 자식 결혼시키는데 부모가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럴 때 집이라도 척 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버지, 뭐가 미안해요. 저희가 그러기로 한 건데요. 희연이 시집 보내면서 갖고 계신 거 다 쓰신 거 알아요. 저 다 이해하니까
마음에 담지 마세요. 집은 저희가 벌어서 사면 돼요. 네, 아버님, 저도 어머니 의견이랑 같아요. 이랑 한 푼 한 푼 모으면서 재미나게 살게요. 양가 도움 똑같이 받지 않기로 한 거니까 아버님도 어머님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봐요.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쓴다.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상해. 결혼하면서 집안 기둥을 뽑으려고 하잖아.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당신도 솔직히 한시름 덜어서 좋죠? 괜히 애들 앞이라고? 민망해서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어허, 이 사람이 정말 조용히 못 있어. 이렇듯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좀 특이하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솔직한 타입이시구나 하고 단순하게 넘겼는데, 그러다 한창 결혼 준비를 하는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조심한다고 신경 썼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터라 그게 저는 좀 창피했는데요. 남편은 이제 곧 결혼할 건데 뭐가 창피하냐며 동네방네 소란을 떨어가며 혼자 좋아 죽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에선 아무래도 딸이 임신해서 고생할 게 마음에 걸렸는지 신혼집을 대신 장만해 주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셨고, 저는 거절했어요. 저희 결혼에 양과 똑같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은 신혼집을 사주겠다는 말이 나오니 내심 아쉬운 눈치였어요.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막상 저희 집에서 집을 사주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동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결혼은 약속한 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자고 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수긍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당신들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빠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엄마도 정년이 남아 직장을 다니고 계셨기에 나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셨거든요. 게다가 자식은 저 하나라 제가 집도 없이 결혼을 시작하는 게 어지간히 싫으셨던 모양이셨어요. 미주야, 너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당장 애 낳으면 정신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애를 데리고 어떻게 이사까지 다니려고 그래? 왜? 요즘은 계약 연장도 잘 된다고 하던데 다들 애 데리고 집 넓혀가면서 잘만 살더라. 엄마는 괜히 그래. 으휴,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언제 집을 넓히고 사니? 그냥 엄마랑 아빠가 결혼 선물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한 평수로 하나 사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아. 고약한 집주인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엄마 아빠 뜻은 진짜 고마운데 그래도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괜히 그거 받으면 나중에 시댁이랑 비교돼서 김서방이랑 싸울 것 같아서 그래. 집은 그냥 우리 힘으로 돈 모아서 살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어느 천년에 니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 집은 지금이 제일 쌀 때야. 나중에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네 아빠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시집 보는데 집 해주고 싶어 해. 거기에 넌 임신 중인데 네 아빠 마음이 오죽하겠어? 아주 혼자 애가 탄다.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의 성화에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출도 없이 집을 사게 됐다며 아이처럼 마냥 좋아하더니 자기가 먼저 장인 장모님께 감사하다며 자기가 나서서 신혼집을 저희 친정 근처의 아파트로 얻자고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저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빌미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신혼집이 친정이랑 너무 가까우면 자기 아들이 처가 눈치를 보게 될 것 같다며 언짢아 하셨고, 거기에 신혼집을 친정에서 장만해 주기로 했다는 걸 아시면서도 무슨 마음인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기, 니네 집에서 니들 집을 해주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집 명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요즘은 다들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던데? 어머니, 명의는 제 앞으로 하기로 했어요. 친정에서 집을 사주시는 거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서운하세요? 그래? 말이 나와 하는 말이지만 서운하기야 하지. 그래도 너희 둘 결혼하면 부부인데 부부는 원래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어쩌겠니? 돈 주는 사람이 그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아들이 마음 상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걸린다. 내가 한 200만 원 보탤 테니 네가 부모님한테 공동명의 하자고 말 좀 해보면 안 될까? 어머니,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잔금도 친정에서 주신 터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그이 마음 상하지 않게 중간에서 잘할게요. 나중에 돈 더 많이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는 공동 명의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지. 알았다. 그래도 사돈 덕에 대출도 없이 집을 사서 정말 다행이야. 동네 사람들이 아들 장가 잘 보낸다고 부러워한다. 그럼 결혼 준비 잘하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임신했으면 조심 또 조심해야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어머니. 저는 그때까지는 정신이 없어서인지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인지 시어머니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욕심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것도 뭐 부모면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일관된 욕심에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 시작은 제가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뒤에 바로 시작되었어요. 위치상 공항이랑 가까운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시댁이 아닌 친정이 먼저 갔다는 이유였죠.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다. 친정에서 지금껏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너도 시집 온 이상 이젠 우리 식구야. 그런데 결혼하고 첫인사를 어떻게 시댁이 아닌 친정이 먼저 갈 수가 있니? 그건 못 배운 것들이 하는 짓이다. 엄마, 왜 그래? 그야 처갓집이 우리 집보다 가까워서 먼저 간 거지. 거기에 장인어른이 우리 힘들다고 공항까지 픽업 오셨는데 그럼 그 힘든 몸을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야 해. 엄마는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지. 뭐야? 억지? 그래, 경훈이 말이 맞는데 당신 속 좁게 왜 그래? 아가, 신경 쓰지 마라. 가뜩이나 홀몸도 아니라서 힘든 애한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이 없다. 니들 그냥 여기 오래 있을 것도 없으니까 밥이나 먹고 얼른 올라가서 쉬어. 내일 출근해야 하지 않아?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둘 다 내일까지 쉬어서요. 저녁 먹고 천천히 올라갈게요. 그래, 생각 잘했다. 당신은 괜히 애들 앞에서 사람 기를 죽여요. 나니까 참고 살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겠네. 그나저나 니들 내일 쉬면 오늘은 그냥 자고 갈래? 가뜩이나 멀어서 자주도 못 볼 텐데 자고 가라. 그리고 나는 고리타분한 시어머니 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너 나한테 어려워할 것 없다. 나는 그냥 이틀이내 3일에 한 번은 전화하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와서 같이 밥 먹는 것 정도면 돼. 친정에는 못해도 시댁에는 그 정도는 해야 예의인 거야. 알겠니? 예의라는 게 정말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시어머니 웃는 얼굴로 기분 나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갓 시집 온 탓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는데 남편도 별 생각이 없는지 자기 엄마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며 눈치를 주셨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점심상을 차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저에게 힐끗힐끗 눈짓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주방에 같이 가자는 뜻 같았죠.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시아버님이 저는 갈 거 없다며 쉬라고 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혼자 주방으로 가셨고 어찌나 탕탕탕 주방에서 시끄러운지 시어머니의 기분 상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예감했죠. 저와 시어머니는 잘 지내긴 어렵겠다는 걸요. 그나마 시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생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며느리도 생겼으니 당신 생일엔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밥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가 입덧이 시작될 즈음이라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첫 시부모님의 생신이기에 저는 알겠다고 했고 인터넷 레시피를 뒤져가며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시어머님의 생신이 되고 혼자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짜증났던 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린다곤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자식들은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심지어 남편까지 나 몰라라 하는데 정말 열이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원래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한데 남편과 시누이까지 저렇게 생각이 없으니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생일상을 차린 저에게 시어머니는 음식 맛이 당신 입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쏟아내셨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결혼한 게 후회됐어요. 아유, 젓가락 깔 곳이 없네. 음식하는 걸 보니 내가 너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그래도 우리 희연이는 손이 야물어서 척척 잘도 만드는데 넌 어째 이렇게 엉망이냐? 음식 만들 때 간도 안 봤어? 간 봤는데 저는 괜찮아서 어머님 입에 안 맞으세요? 너는 이게 맛있니? 이렇게 음식을 자극적으로 먹으면 나중에 우리 손주한테 뭘 먹이려 그래? 이게 음식이니? 조미료 범벅이지? 너 안 되겠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나한테 음식 배우러 내려와라. 정작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은 하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입덧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당신한테 음식을 배우러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꼴을 당하나?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제가 울자 모두 놀란 눈치였고 그 중에 저희 남편이 가장 많이 당황했는데 이미 물은 엎어진 후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결국 저와 남편은 대판 싸워야 했거든요. 자기랑 아가씨는 눈 없니? 아니면 눈치가 없어? 오늘 누구 생신이야? 우리 엄마 생신이야? 어떻게 임신한 사람이 주방에서 혼자 고생하는데 자식들은 손 놓고 놀고만 있어? 제정신이야? 미안해.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내가 뭐 생전 부모님 생신상을 차려봤겠어. 그냥 평상시처럼 생각이 없었지. 희연이도 그랬을 거야.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도와주긴 뭘 도와줘. 같이 하는 거지. 오늘 자기 어머니 생신이잖아. 게다가 나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 못 받는 거. 그거 몰라? 그래도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참고 그 많은 음식을 다 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고맙다는 말까지는 기대도 안 해. 그런데 어쩜 고생한 사람한테 핀잔을 주시냐고. 미안해. 다음엔 귀 쫑긋하고 있을게. 그리고 앞으론 우리 엄마가 일 시키려고 하면 내가 중간에서 못하게 말릴게. 나도 결혼이 처음이잖아. 앞으론 잘할 테니까 화 풀어 여보. 남편은 정말 미안했는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교까지 떨며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걸 남편에게 화낼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제 아내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앞날을 위해서라도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시고 걸핏하면 얼굴을 자주 봐야 친해진다며 저희 부부를 보령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물론 내려오라고 한다고 그때마다 가진 않았지만 워낙 매주 내려오라고 성화를 부리시니 못 이기는 척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내려갔는데 그렇게 내려가면 당일에 올라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네요. 원래 식구들은 한솥밥을 먹어야 유대감이 생기고 정이 쌓이는 거다. 오죽하면 밥정이라고 하지 않겠니? 겸사겸사 너 음식도 나한테 배우고 좋지 않아? 어머니, 그런데요. 이렇게 자주 오라고 하시는 건 저희가 좀 힘들어요. 저희도 주말엔 밀린 청소도 해야 하고 쉬기도 해야죠. 맞아. 나 여기 내려오면 주말에 늦잠도 못 자잖아. 여기 있으면 자꾸 일 시키고. 우리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내려오면 안 돼? 나 결혼 전에도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았잖아. 그래. 안 그래도 아빠가 네 엄마한테 이제 너희 그만 부르라고 말할 참이었다. 새끼 이제 몸도 무거워져서 힘든데 당신도 적당히 해. 왜 당신은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나도 다 새 식구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리고 얘가 우리 집 맏며느리잖아요.
나도 얘한테 알려줄 게 얼마나 많은데 남자들이 뭘 아냐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님이 당신 마음을 몰라준다며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졸지에 가운데서 불편한 건 저였는데 그때 그 꼬라지를 봤어도 그냥 있을걸. 무슨 착한 며느리가 되겠다고 저는 또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려 주방까지 쫓아갔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올게요. 솔직히 저도 힘들지만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모르지는 않는구나. 역시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알지.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다. 나도 너랑 빨리 친해지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그렇게 하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스러워요. 한 달에 한 번으로 시댁 가는 일이 줄어서 그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번이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한 달 내내 저한테 뭐 시킬까? 연구라도 한 사람처럼 살림을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저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원래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반대로 임산부가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뱃속에 애만 큰다고 저를 쉴 새 없이 굴리시는데 그렇게 한 번 시댁에 다녀오면 정말이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시댁엔 이제 그만 가고 싶다고 말해버렸는데 남편은 알았다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더니 다음날 바로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기 낳기 전까지 자기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한 모양이었는데 참, 눈치는 밥 말아 먹었는지 결국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넌 시댁에 몇 번이나 왔다고 벌써 남편 뒤에서 조종하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나 때는 산달까지 시집살이 다 하고 농사일도 다 했어. 그런데 넌 고작 한 달에 한 번 와서 시댁일 돕는 거 가지고 벌써 이러니?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별로구나. 어머니, 저도 임신한 몸에 힘들어서 그랬어요. 직장을 안 다니면 모르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해도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해달라고 한들 이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은 달리할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못 가겠다고 말해버리고 앞으로는 갈 일이 있을 때만 가자고 마음을 먹어버렸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계속 며느리 노릇 어쩌고 하면서 저를 시댁에 오게 하려고 억지를 쓰셨는데 제가 어지간해서는 굽힐 것 같지 않자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으셨어요. 그 일은 그렇게 남편의 눈치 없는 행동에 제가 후폭풍을 맞으면서 일단락이 되었고 그날 저는 또다시 남편의 정신교육에 열을 올려야 했는데요. 남편은 이번에도 몰랐다며 앞으로는 눈치껏 잘하겠다고 둘러대고 저한테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떠먹여줘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매번 뒤끝은 오래가지 않는 저였네요. 그리고 남편도 한번 지적받은 건 반복하지 않아서 나름 보람도 있었는데요. 저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면 나중엔 알아서 척척 잘하겠거니 싶은 게 미리 육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네요. 그 뒤 저는 시어머님이 서운해하셔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달리 시댁에는 가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아도 명절이나 생신날 정도만 시댁에 가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런 게 어딨냐며 이번에도 화를 내셨죠.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이번에도 저를 붙잡고 억지를 쓰셨는데 저도 참지 않았어요. 참아봤자 제 손해라는 걸 이젠 너무 잘 알았거든요. 너 설마 주말에 니네 집 가려고 그러냐? 너 그럴 짝정인 거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 주말마다 여기 내려오라고 한 거였는데 너 행여 내 아들 부려먹기만 해? 그때는 며느리고 뭐고 국물도 없다. 사위는 백년 손님인 거 알지? 괜히 내 집에 데려가서 일 시킨다는 소리 내 귀에 들어오기만 해. 난 내 아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키웠어. 어머니, 그거 요즘 자랑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 집에 가서 그 많은 일을 다 했는데 이 일은 왜 안 돼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어머님은 매제 오면 농사일까지 다 시키시면서. 그건 우리 둘이 손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도 성인이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데 저희 생활도 있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전화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시게 할 말 다 하시라고 참고 들어드렸는데 저도 힘들거든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아마도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보다 전화를 빨리 끄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화병이라도 났는지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 엄마가 속상해서 알아 누웠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보태는 거 하나 없이 사실대로 말했어요. 신우이도 결혼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며느리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 편을 들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요? 저희 엄마가 진짜 그랬어요? 아, 미안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전화까지 했네요.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아요. 이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새언니. 라며 대신 사과를 하더군요. 다행히 남편도 신우이도 그런 부분에서는 시아버님을 닮은 것이 분명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리고 그즈음 신우이도 임신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자기 딸 임신해서 고생한다고 어찌나 극성을 부리시던지 제가 눈살이 다 찌푸려졌어요. 저한테는 너무 안 움직이면 애기한테 안 좋다고 하더니 당신 딸은 힘들면 안 된다고 명절에도 당신 집에는 오지 말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는데 그 명절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신우이가 명절에 집에 오지 않게 되자 시어머니는 제가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는 게 싫으셨는지 슬슬 또 시비를 걸어오셨거든요. 너 친정에 갈 거지? 네, 내일 아침 차례 지내고 점심 먹고 가려고요. 아, 그때 가면 차도 막히고 힘들 텐데. 너 임신해서 힘들다며. 그런데 내일 가려고? 그러지 말고 명절 연휴는 그냥 여기 있어라. 네 시누이도 안 오는데 우리가 너무 적적하잖아.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명절인데 적적하시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 거 아시잖아요. 니네 친정은 가깝잖아. 명절 아니어도 허구한 날 가면서 뭐 명절까지 집에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그냥 여기 있어라. 원래 시집 가면 명절에는 시댁에 있는 거다. 어머니, 그럼 아가씨도 시집 갔으니까 앞으로 명절엔 집에 오지 말고 시댁에 쭉 있으라고 하실 거예요? 이번에 아가씨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저희한테 집에 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 있으면 내내 힘들어요. 너는 어떻게 시애미 앞에서 힘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나 때는 저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죠. 저 많은 전도 저 혼자 붙였어요. 누가 들으면 명절 음식 지가 혼자 다 한 줄 알겠네. 아우, 요즘 것들은 저밖에 몰라서 큰일이야. 시어머니는 더는 저와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작정을 했는지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친정에 갈 채비를 하더군요. 엄마, 차례 다 지냈으니까 우린 이만 갈게. 조금 있으면 차 막혀서 힘들어. 장인 장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좀 서둘러야겠어. 자기야, 내가 미리 짐 다 차에 실었어. 우리 빨리 가자. 얘, 너희 점심 먹고 가는 거 아니었어? 뭘 이렇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간대? 이따 친척들도 올 텐데? 엄마도 참, 어떻게 친척들까지 다 보고 가라고 해. 희연이도 안 오잖아. 막말로 희연이보다 우리 와이프가 더 힘들거든. 아버지, 저희 갈게요. 그래, 차 막히기 전에 얼른 가라. 가다가 너무 힘들면 쉬었다 가고. 세아가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고생 많았다.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럼 남은 명절 잘 보내세요.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라. 너는 내 아들 같은 남편이랑 살아서 좋겠다. 나는 뭐 자식 복도 없고 며느리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네. 이 사람이 또. 아우, 엄마 또 그런다. 다음에 또 올게요. 자기야, 가자. 저는 그렇게 남편의 성화에 화장도 못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남편이 활짝 웃으며 자기야, 나 잘했지?
라고 하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는지. 솔직히 좋긴 한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약 오를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무튼 첫 명절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생각보다 저희가 빨리 왔다며 좋아하셨는데 친정에 가니 그제야 두 다리 쭉 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거기에 잠은 저희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으니 그게 가장 좋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첫 명절엔 친정에 빨리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정에서도 걱정하시죠. 이건 뭐 기싸움도 아니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자기 아들이랑 있는 게 좋은 건지. 남편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평생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단히 삐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삐치셨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아버님께 타박만 받으셨는지 잔뜩 꼬라지가 나셔서 저에게도 전화를 하셨는데요. 시어머니셔서 차단도 못하고 정말이지 받기 싫었어요. 낮에는 뭐 대충 근무 시간이라고 바쁘다고 받자마자 끊었는데 저녁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대신 받으라고 하자니 시어머니 화만 더 부추길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녁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했다.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거 바라냐? 내가 말했지. 여자는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이라고. 그런데 넌 왜 결혼하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살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출가 외인인 이상 이제부터 친정은 남이라고 생각해라. 어머니, 어머니도 시집 보낸 딸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아가씨랑은 남처럼 사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시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 남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뭐야? 어디서 며느리가 시애미 말에 바락바락 대들어. 그리고 너는 왜 콜핏하면 내 딸 가지고 넘어지냐? 우리 희연이는 지 친정에 오고 싶어도 시댁 눈치 보느라 어쩌다 한 번 온다. 왜 그러겠니? 시집을 갔으니까 도리 챙기느라 그러는 거잖아. 지도 엄마인 나 보러 오고 싶지 않겠어? 시누이는 저와 반대로 시댁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시매부가 가족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잦은 왕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시누이가 며느리 도리하느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따지고 있자니 대화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더 제가 말을 하면 그땐 정말 싸워져 가는 꼴 같아서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죠. 남편이 갑자기 제 옆에 다가오더니 전화를 뺏어서 자기가 받았어요. 엄마, 지난번 명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적당히 해. 이 사람한테 장인 장모님 남이라고 했어? 세상에 그러는 법이 어딨어. 장인 장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나도 아들처럼 잘 챙겨주신단 말이야. 그럼 고맙다고 해야지. 샘 그만 부리시고 미주 그만 괴롭혀. 엄마 그러다 진짜 별로인 시어머니 되겠다.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지금껏 없는 형편에 죽을 둥 살 둥 키워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너 누가 장가가고 그러라고 했어? 아우 또 시작이네. 엄마 전화 끊을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억지 쓰시면 그땐 아들도 남이라고 생각하라고 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자기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당분간은 자기 엄마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솔직히 좀 심쿵하더군요. 눈치 없다고 그렇게 구박했는데 이럴 때는 또 척척 나서서 도와주니 아 그래도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시어머님이 저렇게 가부장적이고 말도 안 통하는 줄 알았다면 결혼도 심사숙고했을 테지만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거 착한 남편 보고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몇 달이 지나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은 남이라고 주장하시던 시어머님은 오랜만에 전화를 하셔서는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죠. 얘기를 들어보니 눈이 좋지 않아서 안과를 다니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의사가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아우, 병원비가 들어보니 한두 푼이 아니더라. 내가 그렇다고 편변한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백내장은 보험도 안 된대. 근데 이젠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하더라. 네가 좀 내 백내장 수술비 내줄 수 있겠니? 수술비요? 얼마나요?
양쪽 다 해서 1,000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 네? 1,000만 원이나요? 눈이지 않니? 사람 신체 중에서 눈만큼 중요한 게 있어? 아들 새끼는 내가 수술비 얘기하니까 팔팔 뛰는데 그럼 뭐 장님으로 살아? 아, 그럴 순 없죠. 근데 어쩌죠? 저희도 그만한 돈은 없는데. 뭐야? 너희 결혼할 때 니네 친정에서 집 사줬으니까 집 구하려고 한 돈 남았을 거 아니야. 세상에 1,000만 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저희 가진 돈으로 혼수 장만했어요. 거기다 저도 애 낳으면 병원비도 써야 하고. 죄송해요. 한 3,400만 원은 안 될까요? 뭐? 이게 지금 시애미를 놀리나? 너 나랑 장난해? 그럼 네가 니네 부모님한테 말 좀 해봐라. 사돈네가 그래도 돈은 좀 있지 않니? 원래 여자가 시집가면 시댁이 우선인 거다. 황당하죠? 언제는 남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니 당신 수술비를 왜 저희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논리로 맞받아쳤죠. 어머니, 언제는 친정은 남이라면서요. 남한테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요? 저는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다른 병원도 좀 가보세요. 병원마다 수술비도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5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마련해 볼게요. 500만 원도 진짜 많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시어머니는 제 말이 서운하셨는지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어요. 당신도 당신이 한 말이 있으니 더는 저희 부모님께 돈을 해달라는 말은 못하는 눈치셨죠. 그리고 우시면서 돈도 없고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으면서 수술을 뭐하러 받냐고 그냥 두는 멀겠다고 하시는데 왜 며느리를 붙잡고 이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500만 원 드리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큰 결심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500만 원은 안 드렸냐고요? 아니요. 신우이랑 반반씩 하기로 하고 500만 원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신우이가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결혼 전부터 남편과 신우이가 다달이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신우이는 드리던 걸 반으로 줄였는데 저희는 줄이고 싶어도 줄이지 못했어요. 신우이와 남편이 100만 원씩 생활비로 붙여드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하던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지. 저희 친정에는 용돈 드리지 않는데 다달이 100만 원씩 시댁에 보내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매달 100만 원이라는 고정 지출이 있는 건데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전 그 100만 원도 솔직히 아쉬웠죠.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시부모님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기에 그냥 그 돈은 힘들더라도 드리자고 생각했는데 어째 시어머니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라 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이번 수술비까지 그렇게 되니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돈이 아까웠는데 순전히 남편 얼굴 보고 참았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귀여운 아들을 출산했고 친정 부모님 찬스로 조리원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조리원 같은 데는 처음이라며 오셔서는 한참 동안 기웃기웃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여기 얼마나 하니? 세상에, 나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네가 다 아는구나. 우리 희연이는 지네 시어머니가 조리해준다고 하던데 넌 어째 생각도 없이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니? 내 아들 허리 휘겠다. 어머니, 여기 조리원비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어요. 저희 엄마도 직장 다니시고 어머님이 저 산후조리 도와주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잔데 조리원이라도 와야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생각도 안 했는데 조리원비를 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래, 넌 돈 많은 부모둬서 정말 좋겠다. 에휴, 내 딸은 그런 복도 없어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조리하게 생겼는데. 어머니도 참, 그럼 어머님이 아가씨 조리 도와주세요. 그럼 아가씨도 더 편할 텐데.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나도 손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다. 나 때는 그냥 애 낳고 미역국 먹어가며 일 다 했는데 넌 복도 많다는 소리야. 그나저나 여긴 얼마나 하니? 하루에 10만 원 정도 되는 건가? 아니요, 여기 200만 원도 넘어요, 어머니. 뭐? 200만 원?
한 달도 아니는데 그런 큰 돈을 고작 이런 데 쓴단 말이야? 세상에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시어머니는 당신이 내줄 것도 아니면서 달랑 아이 내복 한 벌 사오시고는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이런저런 핀잔만 늘어놓고 돌아가셨어요. 어째 한 번을 기분 좋게 하고 가시는 법이 없는지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싫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정말 시어머님이 싫었어요. 핸드폰에 뜨는 시어머니 번호만 봐도 인상이 바로 구겨질 만큼이요. 그리고 저는 출산 후에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서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골머리가 썩었는데 시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이제 애 낳았으면 직장은 그만 다닐 때도 됐다. 니네 대출금도 없잖아. 그럼 생활비만 있으면 될 텐데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남의 손에 애까지 맡겨가며 직장을 다니려고 그래. 그냥 그만큼 네가 아껴 써라.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벌 수 있을 때까지 벌어야죠. 벌써 아이 낳고 생활비를 배로 나가는데 더 벌어도 적금 넣고 보험 내고 하면 더 부족해요. 네가 씀씀이가 커서 그래. 이건 뭐 아쉬운 게 있어야 아끼지. 난 남의 손에 내 손자 크는 거 싫다. 잔말 말고 회사 그만두고 내조하고 애 키우고 살림해. 자기는 매달 꼬박꼬박 돈 받아가시면서 저한테는 회사도 그만두고 돈도 아끼라는 저희 시어머니의 말에 더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길어져 봤자 저만 피곤하니까요. 그럼 자기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또 시어머니는 시비를 걸었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한들 시어머니는 트집을 잡으실 걸 알기에 그때부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 맡기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걸 안 친정엄마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바로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시고 저희 아이를 봐주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엄마, 정말? 나는 그래주면 너무 고마운데 엄마 괜찮겠어? 엄마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도 뭐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귀여운 손주 매일 보면 나야 좋지. 네 아빠도 은근히 엄마가 그랬으면 하는 눈치라서 그냥 은찬이 내가 볼게.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주 복직은 다가오는데 저 어린 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어요. 대신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수고비는 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자기 손주 보는데 누가 돈을 받아? 됐어.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김서방도 부담 갖지 말고 둘이 열심히 일해. 젊은 사람은 일을 해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은찬이 잘 돌볼게.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형편이 그래서 많이는 못 드려. 그래도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그래야 우리도 편해. 나는 맨날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하잖아. 그래 여보, 받아. 니네 뭐 한 50 줄 거 아니지? 네 엄마 고생하니까 100만 원은 줘라. 저희 아빠는 저희 부부에게 눈 찡긋하시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부부도 저희 엄마에게 100만 원은 드리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애까지 봐주는 저희 엄마에게 그것보다 더 적게 드리는 건 아니라고 남편이 먼저 생각해서 말해줬어요. 물론 200만 원씩 지출이 생기겠지만 요즘 세상에 하루 종일 애 봐주는데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제가 더 열심히 벌자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던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가 애를 봐주기로 했다고 하니 내심 좋아하셨어요. 당신 손주인데 외가손을 빌려 죄송하다고 했지만 자기는 소환되고 코 풀고 저는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게 시댁이죠. 말이야 우리 손주 하지만 남이 손주 키워주는 게 좋죠. 다 똑같더라고요. 뭐 친정엄마는 손목허리 안 아프신가요? 솔직히 그 모습도 썩 보기 좋진 않았는데 원래 저런 분이니 뭘 기대하겠나 싶어 넘겼네요. 그런데 그렇게 일단락이 될 줄 알았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친정엄마 도움으로 복직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 시부모님이 저희 아들을 보시겠다고 저희 집에 올라오셨어요.
그때가 저희 애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손자가 너무 예쁘셨는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하셔서 제 기분을 망쳐놓았어요. 이렇게요. 오구오구 이쁜 내 새끼 할미 보고 싶었지? 할머니도 우리 손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외할머니가 잘해주시나? 아무리 잘해줘도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인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강아지 얼마나 컸나? 엄마, 애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모님이 왜 가짜 할머니야? 얘 좀 봐. 그럼 내가 가짜 할머니냐? 왜 외할머니고 친할머니야? 내가 진짜 외할머니니까 친할머니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 또 입방정 떠네. 당신 자꾸 그러면 여기 이제 오지 말라고 할 거야. 내가 오기 전부터 입 조심하라고 했지? 괜히 은찬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 아니, 내 손자 예뻐서 하는 말 가지고 이 남자들 왜 이렇게 발끈이야? 은찬 엄마야, 너 기분 나빴냐? 저렇게 기분 나쁜 얼굴로 기분 나빴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뭐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긴 싫고 저는 시어머니를 그냥 빤히 쳐다봤어요. 자기가 정말 그 답을 몰라서 저에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이 사람아, 은찬 엄마한테 그걸 물어봤자 은찬 엄마가 그렇다고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도 딸 있으면서 왜 그래? 당신 희연이한테 똑같은 말 할 수 있어? 여울이한테 우리는 가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고. 아니 저 양반이 취했나? 그냥 하는 소리잖아요. 자주 못 봐서. 우리 은찬이가 나중에 지 외할머니만 따르면 어쩌나 불안해서 하는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아요. 나 참 내 애 가지고 할 말도 못하게 하네. 여기가 북한이에요. 나는 뭐 자유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아우, 두 분 그만하세요. 왜 여기까지 오셔서 싸우세요? 그리고 엄마, 매번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엄마도 말하는 거 신경 좀 쓰면 안 돼? 엄마가 바라는 게 이 사람하고 관계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 뭐야 이놈아? 아우 서러워라. 세상 천지 내 편은 하나도 없네. 은찬아, 너 빨리 커서 할미 편 해줘라. 알았지? 그리고 뭐 내 말투가 좀 그래서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은찬 엄마 오해는 하지 마라. 나라고 뭐 사돈한테 고마운 마음 없겠냐? 그래서 과일이랑 쌀 챙겨왔으니까 사돈 갖다 드려. 내가 진짜 많이 고마워한다고 대신 전해주고.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지는 몰랐어요. 여기 내 마음 아는 사람 있니? 그나저나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사돈께서는 힘들다고 하진 않으시고? 하기사 나보야 젊으니 낫기야 하겠지. 꼭 그렇지도 않으세요. 저희 엄마도 요즘 자꾸 손목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 병원만 다니세요. 그때 전 제가 말해놓고 아차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르지 않는데 저희 엄마에게 돈 드린다고 하자 아까와는 다르게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마치 그 돈이 당신 돈인 것처럼 따져 묻기 시작하셨는데요. 뭐야? 너 니네 엄마한테 돈 드리냐? 나한테는 돈 없다고 쌩 난리를 치더니 니네 엄마한테 드릴 돈은 있어? 어머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애 맡기면서 한 푼도 안 드려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저희 애 봐주시느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신 건데 똑같이는 못 드려도 성의 표시는 해야죠. 그 성의가 얼만데? 엄마, 뭘 그렇게 따져. 엄마가 대신 애 봐줄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얼마 주냐고. 그냥 엄마한테 드리는 거랑 똑같아. 엄마는 그냥 받으시는 거지만 장모님은 애 봐주시고 똑같이 받는 건데 장모님이 훨씬 손해지. 저런 반푼이 같은 놈? 손해는 뭐가 손해야. 너는 뭐 돈 벌어서 니네 처가에 다 갖다 바치냐? 아우 사돈도 그래. 돈도 있는 양반이 그걸 준다고 받아? 그럴 돈 있으면 우리한테 더 줘라. 요즘 농사도 잘 안 되고 힘들어 죽겠다.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요즘 시터들 월급이 얼만데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 엄마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저희 애 봐주실 거 아니잖아요. 제 말하는 것 좀 봐. 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니? 이 나이에 병들고 아픈데 애를 어떻게 봐. 너도 참 염치 없다. 이럴 거면 그냥 사람 써. 그 돈이면 사람 쓰고도 남겠네. 엄마, 사람 쓰려면 엄마한테 드리던 생활비도 이제 못 드려. 시터 월급 200은 줘야 한다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장모님 덕에 그 돈 받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이 집도 장인 장모님이 해주신 건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난리야? 야, 너 말 다 했어? 너 누구 아들이야? 어머니, 저도 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 엄마한테 돈 안 드릴게요. 그러니 이 사람 말대로 이번 달부터 어머니 생활비 못 드려요. 아까 들으셨죠? 시타 월급 200만 원은 넘는다고. 저도 저희 엄마한테 맨날 부탁드리는 거 죄송했는데 잘 됐네요.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같은 돈이라서요. 뭐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갑자기 생활비를 끊는다고 하면 나더러 굶어 죽으라고?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이냐? 왜요? 저희 엄마는 자식한테 돈 받으면 안 되는데 어머님은 계속 받으시게요? 저 어머니 말대로 이젠 베이비시터 구해서 저희 아이 맡길 거예요. 이제 복직해서 저도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어머님이 저희 엄마 돈 드리는 거 그렇게 아깝다고 하시니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아우, 나 참 서러워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꼴랑 10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유세를 떨겠다는 거지? 치사해서 나원 참. 이 사람아, 그 입 못 다물어? 예, 은찬 엄마야. 미안하다. 좌우지간 내가 네 시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자식 얼굴을 못 보겠다. 당신 얼른 일어나. 집에 가자고. 왜요? 할 말은 해야죠. 매달 200씩 받다가 희연이가 주는 거 줄어서 우리도 힘든데 그럼 지들이 알아서 보전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새끼가 부모한테 할 소리예요? 엄마, 진짜 계속 이럴 거야? 농사 왜 져? 그것도 수입이잖아. 왜 자꾸 사람 쪽팔리게 이래? 뭐야, 이 자식아? 시어머니는 한 손에는 저희 애를 안고 있으면서 입에는 그렇게 개거품을 무셨어요. 사람이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저도 그때는 결단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뺏어들고 선전포고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머님 욕심 저는 너무 버겁고요. 계속 이러시면 저 그냥 이 사람이랑 헤어질게요. 자기야,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 감당 못하겠어요. 감당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뭘 언제 날 감당했다고 그래? 말끝마다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서 너처럼 개념 없고 못돼 처먹은 며느리가 세상 천지 있을 것 같냐? 그런가요? 알겠어요. 저는 개념도 없고 못돼 처먹었으니까 다른 며느리 얻으세요. 그럼 되죠. 대신 은찬이는 제가 낳았으니까 볼 생각 마시고요. 뭐야? 네가 뭔데 내 손자를 보라 말아야.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지? 당신 가만 못 있어. 경훈아, 우리 이제 갈란다. 그리고 네 엄마 여기 다시 오는 일 없으니까 은찬 엄마야, 마음 풀어라. 너도 이제 명절이고 생일이고 집에 내려올 것 없다.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 나는 이거면 된다. 여보, 당신은 왜 자꾸 제 편만 들어요? 당신 마누라는 나예요. 당신 마누라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건데요? 편을 들게끔 해야지. 내가 오죽하면 그래.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가 그 생활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나 몰래 그걸 지금까지 다 받고 있었어. 당신이라는 여자 정말 진절머리 난다. 경훈아, 은찬 엄마야. 이제부터 그 돈 보내지 마라. 나도 그 정도는 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더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누구 맘대로 돈을 주지 말래? 당장 안 나와. 당신이야말로 이혼당하고 싶어. 지금 나오지 않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할 거야. 나 빈말 안 하는 거 알지? 시아버님은 정말 화가 단단히 나서는 저희 집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서둘러 당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죽일 듯 노려보시고는 마지못해 시아버님 뒤를 따라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죠. 저런 사람이 제 아이 할머니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죠? 그런데요, 막상 시부모님이 나가시고 저희 남편이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당황했고 그렇다고 나오라고 문을 두드릴 수 없어서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눈이 벌겋게 된 남편이 세수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자기 울었어? 왜?
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아니야. 내가 너무 창피해서 그래. 진짜 우리 엄마 왜 그러냐? 나 솔직히 장모님 보고 진짜 우리 엄마랑 너무 비교돼서 힘들었어. 근데 오늘 장모님 드리는 돈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더라. 나라도 이혼하고 싶을 것 같아. 그건 그냥 한 소리야. 내가 설마 자기랑 진짜로 헤어질 수 있겠어? 우리 아들도 있는데. 자기야, 미안해. 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 짠했어요. 물론 아까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정말 헤어지고 싶었는데 남편을 보니 남편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어요. 저는 앞으로 시댁에 가는 일 없고 시어머니 전화도 일체 받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드린 시아버님과 시누이도 알겠다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더군요. 다만 시어머니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돈 앞에서는 오래가지 않더군요. 제가 바로 시어머니 드리는 생활비를 끊어버리자 3달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다른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거셨고 평소와는 아주 다른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나다. 그동안 잘 지냈니? 애부랴 회사 다니랴 고생하지? 그래도 그렇지. 너 지난번에 내가 그랬다고 우리 손자 남의 손에 맡기고 있는 건 아니지? 설마 지금 그거 확인하시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왜? 저희 엄마한테 계속 돈 드리고 있냐고도 물으시죠. 어머니 생활비도 안 드리는데 그건 주고 있나? 궁금하실 거잖아요. 너는 말을 해도 그게 있잖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애 보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아무리 부모라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애 봐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 사돈한테 드리는 건 맞는 것 같아. 이 말 하려고 전화했다. 사돈께는 내가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해주렴. 내가 너 바쁠 것 같아서 반찬 이것저것 해서 보낼 거니까 네 친정에도 좀 갖다 드려라. 그럼 끊으마. 시어머니는 끝내 사과의 말씀은 없으셨지만 저는 어쩐지 알 것 같았어요. 저 전화도 엄청 고민 끝에 하신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누이한테 들었는데요. 내가 우리 시부모님 칠순이라 가족 여행 가는 바람에 우리 엄마한테 우리 딸 좀 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용돈 한 푼 안 주냐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언니한테는 돈 아깝다고 주지 말라고 해놓고 왜 엄마는 나한테 받으려고 하냐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 있죠? 아마 저희 엄마도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 언니도 마음 푸세요. 저도 아빠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언니 속 많이 상하셨죠? 저라도 중간에서 나섰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라는 말을 들으니 저도 이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다행히 다른 가족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저는 저 나름의 방식으로 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민은 했지만 시어머님에게 드리던 생활비는 계속 드리기로 했어요. 다만 남편과 합의한 대로 저는 계속 시어머니를 직접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요. 생활비를 다시 드리니 시어머니도 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명절엔 남편만 시댁에 다녀오고 있는데 그럼 저 먹으라고 음식을 또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시어머니십니다. 어쩌면 결혼한 이후로 지금이 가장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설사 이것이 남이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일지라도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저희 아이가 크면 그때는 남편 편에 아들도 같이 보낼 생각인데 저 나쁜 며느리인가요? 뭐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모녀 사이 같은 고부관계도 있겠지만 이런 고부관계도 있는 거죠. 나중엔 어떤 바람이 불어 제 마음이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도 시어머니도 지금보다 더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심이 깊어지면 그때는 예전이랑은 다르게 천천히 친해지고 싶은 바람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절연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뭐 대단하게 자랑할 사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의 선빵을 한 결과라 꼭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세상 사는 게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저에게 많은 행복을 앞으로도 찾아가며 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늘 많이 웃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